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수많은 만족스럽지 못한 뉴스와 해설과 콘텐츠로 가득 불만을 갖고 퇴근하시는 여러분들께 오래 기다리셨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또 한번 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 일기 신도시 중에서도 일기 신도시 뭐 있죠? 분당, 일산, 평촌, 산본, 또 뭐 있지? 하나 남았는데 중동 신도시. 중동 신도시. 네. 요 5개 신도시를 이제 30년 돼서 재건축할 때가 됐는데 우리나라가 단군 이래로 신도시를 재건축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하면 될 줄 알았더니 이게 골치 아픈 게 참 많네. 그런데 오늘 나오시는 투미부동산의 김재경 소장님은 이렇게 하다가는 50년 걸려도 못해. 당신들이 안 해봐서 그러는데 지금 내가 진짜 답답해서 퇴근하다가 집에 못 가고 지금 언더스탠딩 출연했잖아. 얘기 좀 들어보고 좀 고칠 건 빨리빨리 좀 고쳐서 합시다. 지금 이게 뭡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한대요. 투미부동산의 김재경 소장님을 일단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투미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얘기 할 거죠 오늘? 아, 그럼요. 네. 일기 신도시 지금 제가 듣기로는 선도지구를 선정을 해서 거기부터 이제 시작한다. 빨리빨리 신청해라. 신청해라. 이제 그걸로 들었어요. 네. 제가 그 뉴스를 보고 들은 생각은 지금까지 일기 신도시에 이른바 청사진을 그리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대로 요 아파트 단지 요 아파트 다시 재건축하고 길 건너 저 아파트 또 재건축하고 이러는 거 아니라 가구 수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 다 밀고 공원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무튼 전반적인 스케치를 다시 한 후에 인프라가 더 필요할 테니 거기에 맞춰서 할 거다고 해서 야 그거 하는데 시간 좀 걸리겠다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선도지구를 뽑습니까? 그럼 그 말은 일단 지금 있는 현 위치에서 각자 재건축한다 실시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왜 갑자기 말이 쓱 바뀌었어요? 사실 정말 예상치도 못한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맨 처음에 사람들이 기대했었던 일기 신도시에 대한 큰 틀은 이프로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네, 그래서 빨리 허용하라고 했는데 그 당시 국토부 장관님도 야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청사진이 있어,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돼. 이건 전문가들 모여도 3년 걸려. 그렇죠. 근데 내가 능력 있으니까 2년 만에 해볼게. 그런 다음에 별 소식이 없어서 3년 걸리나 보다 싶었는데 마스터 플랜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원래 이제 전 국토부 장관, 즉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있었을 때 일기 신도시 청사진을 발표했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일기 신도시 자체가 애초에 계획 도시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맨 처음에도 서론으로 얘기해 주셨던 게 대한민국이 이런 이제 계획 도시를 또다시 재건축 사이클이 도래한 적이 없었다 보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일단은 사업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용적률 인센티브는 더 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도 이제 주상공록 다 나눠 놔가지고 용도에 맞춰서 다 해놨더니 사람만 늘어나 버리면 인프라를 수용할 수 없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계획부터 다시 짜야 된다라는 게 일단은 대전제였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다들 이런 청사진 이제 특별법에 맞춰서 뭐 계획이 먼저 발표가 되고 그에 따라서 움직여지겠구나라고 생각했더니 이번에 발표가 사실 업계에서는 선도지구를 아예 발표한다라는 카더라도 돌았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원희룡 전 장관이 있었을 때 말했었던 스케줄들을 고려하면 뭐 더군다나 선도지구 뭐 아직 일정이 나오지도 않았지만 너도 나도 뭐 우리 먼저 추진준비위원회 만들면서 발족하고 동의를 이미 걷고 있었잖아요. 어디가 먼저 되느냐 하고 있었었는데 갑자기 선도지구를 지정하는 기준을 발표한 것이죠. 그래서 이미 기자분들 사이에서는 이번에 진짜 선도지구 발표 하나를 타이틀로 기다리고 있었던 분들도 실제로는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일단은 이프로님 말했던 것처럼 사실 좀 김이 새긴 했었어요. 원래는 이제 마스터 플랜을 발표를 하든 아니면 선도지구를 발표하는 우리 이렇게 추진하겠다라고 할 줄 알았더니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기준을 발표하고 선도지구 선정은 2024년 11월 달에 하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일기 신도시 주민들은 일단은 달리고 있으니까 레이스를 일단 마저 해야지 하면서 열심히 달리고는 있는데 그리고 묶어야지만 또 가점을 준다. 그쵸. 또 묶어야지 한다라고 하니까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자료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네. 최근입니다. 2024년 5월 22일자로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올해만 26,000호 지정을 하겠다. 총 정비 물량의 10%에서 15% 내외를 선정하겠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되었고요. 네. 이 내용들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즉 언론에서 많이 나오던 이 선정 평가 기준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보면 주민 동의 여부가 이제 제일 높고요. 아무래도 주민 반대가 심각한 곳들은 가기 어려우니까 주민 창성률이 높은 데를 하겠다. 그리고서 앞서서도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많이 묶이면 주민들이 좀 대단지가 묶여서 통합 정비로 가게 되면 또 가점 주겠다. 이런 등등에 대한 평가 기준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은 이런 내용들만 많이 다루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요즘 언론에서도 일기 신도시 얘기하면 지금 선도지구 우리가 지정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시범단지다. 우리가 시범인데 설령 떨어지겠어?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도 자료를 보게 되면 일단 원칙적으로는 이제 신도시마다 1개에서 2개. 그런데 1개에서 2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1-2개까지 더 지정해 줄 수 있다. 최대 4개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곳들은 막 이제 가격도 올라가고 사람들이 기대감이 높은데, 문제는 지금 일기 신도시 보면 다 기대감이 높은 내용들만 언론에서 도배가 되고 있지, 사실 저는 이번 보도 자료를 보면서 우려점이 바로 딱 캐치가 되었는데 이런 내용들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보았습니다. 네. 그럼 일단 뭐가 걱정스러운지 그 얘기를 바로 좀 들어볼게요. 네. 바로 이제 보도자료 한번 다시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보도자료를 보다 보면 이제 뒤에 보이는 게 바로 이주대책 수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언론에서도 일기 신도시가 전방위적으로 정비 사업이 되게 되면 전세 대란이 나지 않겠냐라는 예. 비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도 나오는 게 선도지구 등 정비 사업을 본격 착공할 시 우려되는 전세 시장 불안을 차단하고 원활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이주 대책도 논의가 되었다. 그런데 그 논의가 된 결과가 무엇이냐 하고 보니까 특별법의 입법 목적 중 하나인 단계적 순차적 계획에 따라 신도시를 질서 있게 정비해 나간다라는 방침입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즉 여기에 또 설명 자료가 있죠. 정비 시기를 분산해 나가겠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즉 순환 방식 재건축을 도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환 방식 재건축이 도대체 뭐길래 그러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 텐데, 순환 방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정비 사업을 함에 있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주 철거가 되면 동시에 이제 이주 대란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동시에 입주하면 공급 과잉이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뭐 A 단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B 단지 하고 C 단지 하고 B 단지 하고 이런 식으로 돌려 나가다 보면 뭐 제대로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이주 대란이 안 생기고 이 사람들 어디 가라는 비판에 대해서 여기 또 재건축 완료된 곳으로 이주하면 되지라고 하는 게 바로 순환 방식입니다. 이론 자체로는 괜찮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실 이거는 일반적인 도시, 예를 들어 서울이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정비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발생하는 게 좋은 건데, 사실 이제 분당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사실 위쪽도 있고 밑에도 있는데, 분당의 가장 메인인 곳들 한번 보게 되면 서현 순회 쪽만 하더라도 다 지금 재건축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묶이고 이렇게 묶이고 이렇게 묶이고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예를 들어 번호표를 예를 들어 시범단지가 먼저 지정이 됐다고 칠게요. 네.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 타자는 너네야, 그 다음 타자는 너네야 했었을 때 먼저 묶인 데들은 시범단지는 어떻게는 가겠죠. 뭐 네, 이제 그렇죠. 뭐 정부는 더 빨리 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뭐 통상적인 재개발 재건축을 고려해 보았을 때 뭐 10년이 걸리든 15년이 걸리든 어쨌든 들어가겠지만, 예. 그 다음 순서 번호표를 늦게 뽑는 단지들은 첫 스타트부터 늦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지연되고, 사실상 이프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통 40년, 더 길어지면 50년 이상도 걸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평촌도 막 너도 나도 지금 재건축하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얘기인 거고요. 끝나고 나서 자 다음 번호표 그때 뽑으면
반호표 뽑고 나서는 또 그 다음부터는 또 시간이 기니까 그럼 1번 단지 정해놓고 나서 1번 단지 2주가 시작되면 2번 단지 선발해서 너들도 준비해. 그리고 2번 단지 준비 끝나서 이제 1번 단지 착공해서 돌기 시작하면 자 이제 3번은 뽑아놔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순환 방식으로 한다는 얘기가 2주 대책 없이 그러니까 여기서 재개발하면 이 사람들 여기 살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발표의 내용인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네. 사실상 우리들이 기대한 이주 대책이라는 거는 어떤 그렇죠. 거냐면 예. 여기 분당에서 동시다발적 이주를 하려니까 이주할 네. 곳이 없잖아요. 별도로 이주 단지를 만들어줘야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과연 분당 주변에 공공택지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짜투리 땅들을 긁어 모아서 여기에 막 2동짜리 올리고 뭐 하고 해가지고 최대한 분산을 시키고 아니면 뭐 상기 신도시를 갖다가 여기에 별도 이주자 택지를 마련해서 뭐 가기 싫은 사람들은 안 가겠지만 가고 싶은 사람들이야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뭐 금융적인 지원을 해준다든가 뭐 이런 식의 대책들을 기대를 했더니 사실상 이거는 대책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대책을 마련하고 보니까 이해관계도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이주 단지 만들려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에휴, 또 그렇다고 대책이 없으면 또 누군가는 비판할 거 아니에요. 야 정부가 대책을 포기했다. 전세 대란을 만들려고 그런다. 또 비판할 수 있다 보니 아유 잘 모르겠고 그냥 순환 방식으로 돌려버리면 어떻게든 해결되지 않겠어? 딱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에이 재건축 완공되고 나면 여기 또 이주해. 세대수 늘어날 거니까 그런 식으로 아니 동거에 안 돼. 그게 안 되는 게 A 단지 분당 시범 단지를 재건축하기 위해서 분당 시범 단지를 아파트를 헐면 거기 있는 분들은 주변에 가서 어디 가서 낑겨서 사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게 다 완공이 되면 그 나갔던 그분 낑겨 살던 그분들이 와서 다시 살게 되는데 세대수가 늘어나죠 대신에. 나머지 그렇죠. 20층짜리가 그렇죠. 40층이 되니까 네. 그다음부터 나머지 20층은 요 20층 부시고 여기로 올라가서 사시면 된다.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주 대책 대신에 순환 개발을 하겠다고 이제 그 보도자료에 쓰여 있다고 하는 건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 발표에서 정부가 약속을 한 거는 2030 몇 년이죠? 그러면 이거 40층짜리 다 지어지기 전에는 여기서는 이주가 시작도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저는 국토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짜 보도자료 내용을 100% 신뢰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말이 되긴 합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 네. 이제 보도자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저희가 이제 넘어갔었던 내용 중에 이제 올해 선정하는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선정 직후 특별 정비 계획을 수립에 착수를 해서 2025년도에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2026년도에는 사업 시행 계획 및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도 착공하고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라고 합니다. 우선은 제가 역으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 숫자를 들었을 때 실제로 많은 언론에서는 일기 신도시 2027년도부터 착공, 2030년 첫 입주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 뜨거든요. 그렇죠. 그거 기사를 혹시 보셨을 텐데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뭐 가능하다고?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요 그렇게 되겠구나 정도. 뭐 저희가 뭘 압니까? 민초들이 그렇게 하신다면 나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죠. 아니 왜냐면 몇 년 안 6년 남았나요? 그쵸. 2030년도라고 하면 6년 뒤네요. 이제 근데 그 구역 지정하고 주민들 동의받고 뭐 하고 이주하고 그 다음에 부수고 그 다음에 착공해서 입주까지 이제 6년 동안 다 한다고 하니까 제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게 된다고? 그쵸.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극단적으로 상기 신도시도 지금 얼마나 지연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국가가 토지를 수용해서 가는 그 상기 신도시조차도 토지 보상이 원활하지 않고 아직도 지작물 조사에서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고 해서 토지 보상이 100%가 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상기 신도시도 맨 처음에는 5년 만에 첫 입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착공은 했는데 5년 지나갔지만 착공 이제 뭐 하냐 마냐 이러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사실 그러고 그러면 재개발 사이클은 얼마나 진행이 되느냐 이제 표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통상적으로 우리가 정비구역 지정도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이게 정비구역 지정도 1년 만에 하겠다 했지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대표적으로 서울의 신속통합기획을 살펴보면 서울시가 1년에서 2년이면 지정해 주겠다 했지만 첫 신속통합기획 지정된 지 선정을 한 지 벌써 2년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공란 공고 뜨고 있는 곳들이 있고 여전히 그것도 먼 데들. 왜냐면 도시계획 업체들이 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내용들을 준비하는데도 로스가 걸리고 있는 거죠. 이제 로드가 걸리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뭐 일단 빨리 한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정비구역 지정 빨리 해준다 치고 조합 설립 인가까지도 사실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어요. 왜냐면 75% 동의를 받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보니까 문제인데 근데 이것도 일단은 뭐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냐 지금 이미 선정 단계에서부터 동의를 받아오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높은 네. 데를 하니까 예. 물론 이것도 약간 항점이 있긴 해요. 함정이 뭐냐면 재건축 같은 경우는 동별 과반수 동의 요건이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상가 쪼개기 된 곳들도 일기 신도시에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면 상가동도 하나의 동으로 보더니 우리도 입주권 내놔. 음. 그러면 분명 클레임을 걸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전체적인 동의율은 80%가 넘어가지만 특정 동에서 빠질 수도 있고. 그렇죠. 특정 동에서는 우리는 반대야 할 수도 있고 그럼 선도지구 뽑을 때는 동별 과반 이상 받아와 이 조건은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사실 또 전체적으로는 동의율이 80% 돼도 사실 그 특정 몇몇 동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원래 경우가 문제가 그렇게 재건축이. 문제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도 우려하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빠르게 조합 설립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사실 조합 설립 인가 전에는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어요. 대표적으로 음마 아파트만 하더라도 조합 설립까지만 20년 걸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빨리 간 곳들도 있지만 오래 걸리려면 택도 없는 게 조합 설립 인가인데 그럼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는 전체적인 통계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걸리냐? 조합 설립 인가부터 준공까지 통상 10년을 잡아요. 10년. 네. 통계적으로. 네. 그러면 사실 실제로는 더 오래 걸리는 데들도 많지만 어떻게 잡냐? 우리가 이런 단계들 요즘은 이제 정비 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만 알고 있지만 이제 용어를 조금 친숙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는 크게 이제 사업시 인가와 관리처분 인가를 기억하시면 좋아요. 네. 사업시 인가라는 거는 그 이제 지자체에서 받는 인허가가 모두 다 들어가는 게 사업시 인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일 많이 들어본 거는 이제 건축심의가 대표적인 건데 그 외로도 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교육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등등등에 대한 인허가를 받는 게 사업시 인가. 그런데 관리처분 인가라는 거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만 있습니다. 왜냐면 일반적인 사업 시행하시는 분들은 사업 시행 인가 받으면 바로 철거하고 착공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 간의 권리 관계를 이제 산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 들어가는 게 감정평가도 하고 조합원 분양 신청도 하고 관리처분 인가로 갑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걸리냐? 통상적으로 조합 설립 인가부터 사업시 인가까지 2년에서 3년 정도. 2년에서 3년. 그리고 사업시 인가에서 관리처분 인가까지도 2년에서 3년 정도입니다. 통상이라고 말한 거는 물론 1년 만에 간 조합들도 있어요. 네. 근데 사실 그러지 못한 조합들도 많다는 거죠. 이제 지자체에서 인허가 가지고 발목을 잡는 조합들도 잡는 현장들도 있고 사업시 인가까지는 빨리 났더니 막상 관리처분 인가가 늦어지는 거예요. 감정평가 금액을 받았더니 야 너는 많이 받고 나는 적게 받고 이거는 불합리하다 하면서 싸우는 데들도 있고 막상 이제 분양 신청하려고 하면 조합 분양가가 뜨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감정평가 금액이 뜨고 조합 분양가가 떴다는 얘기는 분담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서가 명확하게 뜹니다. 그렇죠. 내 감정평가가 5억이었는데 조합 분양가 10억이야. 분담금 5억 내라고 하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야, 씨, 5억이 내가 어디 있어? 조합장 나쁜 놈, 건설사 나쁜 놈 하면서 나 이 돈 못 내 하면서 뒤집어 엎고 뭐하고 하면 결국 관리처분 총회를 못 여는 거죠. 그래서 또 여기서 파행되는 곳들이 있고요. 관리처분 총회 열 때는 전원 합의여야 돼요? 네, 관리처분 총회를 할 때 전원합의는 아닌데 75% 동의율이 여기서 들어가고 직접 참석 비율도 법에서 이제 규정을 내려놓고 초기에 있고. 동의를 했다가도 여기까지 온 상태에서는 조건이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달라라고 해서 빠지는 분들도 있어요. 있겠죠? 그럴 수도 있죠. 어. 나는 찬성 안 하고 반대하는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 현금 청산 할래? 아니면 애초에 분양 신청 안 하고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자 여기서부터가 웃긴 건데 그럼 관리처분 인가를 일명 재개발 재건축의 8분응선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관리처분 인가부터 준공까지 몇 년이냐? 2주 철거하는데 보통 1년에서 2년 잡고요. 착공에서 준공까지 3년 잡습니다. 그러면 아까 다시 봤을 때 국토교통부가 뭐라고 했었죠?
30년 준공, 2027년도 착공, 여기까지는 오케이. 3년 공사 기간 잡았으니까. 예. 그런데 정비구역 지정이 2025년도예요. 그럼 다시 보면 정비구역 지정이 2025년도에 하고 1년 만에 이 모든 단계를 다 해서 바로 이주 철거 착공 준공을 가겠다라는 거니까 일사불란하게 모든 조합원들이 으쌰으쌰 합의 그렇게 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할 수도 있겠죠. 예. 인허가도 아무도 이의 빠르게 없어. 그렇죠. 지자체에서 바로 그냥 건축심의 넣자마자 통과시켜주고 있지도 않고 그냥 도장 찍어주는. 그렇죠. 국토부가 이미 우리는 기본계획에서 철저히 수립했기 때문에 무슨 도시계획위원회고 뭐고 그냥 너네는 그냥 거수기야. 다 빨리 도장 찍어. 이러면 해줄 수도 있겠죠. 근데 거꾸로 말하면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건데 어디서 그걸 걸림돌이 될 걸로 보세요. 그러면 단계가 다 걸림돌일 수는 있으나 지금까지는 구청 인허가부터 시작해서 걸림돌이 많은데 분위기상 인허가 과정에서는 빨리빨리 통과를 시켜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분담금 계산하고 하면서 조합원들끼리 서로 답이 안 나오거나 상가 쪼개기 된 것 때문에 조합원 수 늘어나서 이분들한테 아파트를 주네 마네 소송 걸고 그게 좀 길어지는 겁니까? 그렇죠. 그게 사실 제 키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사실 지금 일단은 선도지구로 지정된다라고 해서 순탄에 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 그것도 좀 더 디테일하게 보긴 봐야 조합원들 되거든요. 사유재산인 건데 나라에서 가자고 휘파람 분고 호루라기 분다고 가지 않는다. 더군다나 일반적인 우리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 조합 막 1000세대 2000세대짜리들도 막 싸우고 복고 지지고 하는데 광역으로 구역을 묶어가지고 막 4개 단지가 통합해서 간다 라고 하게 되면 이해관계가 훨씬 더 복잡해지겠죠. 그렇죠. 사정도 다 다른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압구정 같은 경우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압구정은 재건축에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라고 하지만 사실 조합 설립이 생각보다 늦어진 이유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강변에 있는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우리 한강뷰를 고수해줘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동별에 따라서 난 역세권인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그러면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아니면 여전히 압구정에서도 조합 설립 못된 1구역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이제 아파트 단지가 2개인데 대지 지분이 또 다르니까 그렇죠. 너네랑 합치면 내가 손해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하잖아요. 음흠. 그런데 일단은 통합하라고 하니까 통합해서 가기는 하는데 분명 제 단지랑 같이 해서 왜냐면 나중에 분담금 계약서가 이제 청구서가 이제 날라올 건데 봤더니 생각보다 청사진대로 못 갔어. 분담금을 뭐 4억씩 납부해야 돼, 5억씩 네. 납부해야 돼 하면 쟤네랑 합쳐져 가지고 우리가 못 간다. 라는 얘기가 분명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과연 이 동의율이 합심하는 대로 빨리빨리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들도 있긴 합니다. 과거에 극적으로 빨리 간 케이스들은 진짜 없어요? 저도 안 그래도 확인을 해봤는데 있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 파트별로 쪼개면 있긴 있어요. 진짜 극단적으로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사업시 인가까지 1년 미만으로 통과된 조합들도 있기도 하고 예. 이제 뭐 관리처분 사업시 인가로부터 관리처분 인가까지도 1년 만에 간 단지들도 있어요. 근데 앞에선 빨리 가서 또 뒤에선 엎어진다든가 뒤에서 올해 막 싸울 거 다 싸워서 뒤에서는 빨리빨리 간다든가 아니면 앞에서 다 갔더니 이주 철거 단계에서 막 말썽이 생긴다든가 그래서 그러니까 5만 가지가 다 있어서 사실 진짜 빨리 가야 진짜 빨리 간 단지가 제가 기억하기는 한 5년? 5년. 그것도 규모가 대단지가 아니었어서 그렇게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일단은 국토부의 계획은 준공까지 6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칼 같은 그런 계획인데 안 될 가능성이 너무해 보인다. 네. 뭐 그래서 안 되면 어떻습니까? 목표가 그런 건데 뭐 실제로는 목표는 이렇게 잡고 뭐 2030년에 그냥 착공 뭐 그러면 또 어떠냐? 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꼭 숫자 맞출 필요까지 없잖아요. 뭐 그쵸 청사진을 제시한다라는 거야. 뭐 좋은 내용이긴 합니다. 그거를 갖다가 야 국토부 너 그래서 막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은
한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뒤에 입주해요라고 하면 또 김이 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청사진을 제시하는 건 전 좋다라고는 봐요. 빨리빨리 할 거니까 동의들 하고 빨리 도장 찍으세요. 다 끝났어. 뭐좀 생각해. 빨리 주세요. 그리고 국토부가 지금까지 그렇게 약속한 건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으니까 어차피 국민들이 다 알아서 받아들일 거다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냥 이건 목표다. 네. 근데 문제는 이 순환 방식에 대한 사항이 이 플랜에 맞춰진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죠. 국토부가 말씀했었던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2027년도 착공, 예. 2030년 준공. 그러면 일단 첫 단지들은 어떻게든 알아서 각자 도생하고 두 번째 이주하는 단지들은 2030년도에 입주하는 거 맞춰서 우리 이주. 그 다음에 또 인허가 밟아 나갔다가 그 다음 이주. 3년 만에 축축축 순서대로 가게 되면 그러면 뭐 그 다음 단지 지정해주고 그 다음 단지 지정해주고가 되는데 앞에서부터 지연이 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진다. 그쵸. 번호표 뒤에 뽑은 애들은 그렇죠. 계속 그 앞에 있는 애가 일단 이주를 못 하고 있는데 합의 다 끝났는데 철거를 못 하지. 네. 그렇죠. 합의가 그렇죠. 끝나면 철거를 못해. 우리는 실제로 서울 시내에서 많은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을 보다 보면 이제 이거는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이제 이주 대란 나온다고 관리처분 인가 시점을 뒤로 늦춰버린다든가 아니면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지만 이주 허가를 안 내주는 케이스들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뭐 예를 들어 개포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이주하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고려하면서 인허가 시기를 뭐 조절을 하겠죠. 명확하게 그래서 조절했다라고는 안 밝히지만 우리가 봤을 때 그러지 않을까라고 합리적인 의심들을 하는 사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분산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진짜로 우리가 한번 이제 KBS에서 박성호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인터뷰한 내용인데 직접적으로 이렇게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생활권 내 신규 착공 물량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필요가 하게 되면 이주 시기를 조정하는 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셨어요. 5월 말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단지가 빨리빨리 하면 모르겠는데 첫 번째 단지가 늦어져. 실제로 이제 완공되는 시점이 2030년도가 아니라 2035년도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애들은 야 얘네 이주 대란 또 동시다발적 이주 철거하면 안 되니까 넌 좀 더 늦게 해야 되지 않겠어? 가 우려가 되는 거죠. 주변에 여유 주택들이 없으니까 빡빡하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진짜 40년 될 수 있다라는 게 터무니없는 말이 아닌 게 순환 방식 재개발 재건축이 사실 흔치는 않지만 대표적인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분당 신도시 위에 보면 구성남 재개발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 구성남 재개발들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미 준공해서 입주한 단지들도 있고요. 지금 관리처분 인가 받아서 이주 철거는 물론 공사 중인 단지들도 있고요. 이제 뭐 관리처분 준비하는 단지, 인허가를 받는 단지, 이제 조합 설립을 막 추진하고 있는 단지 등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여기가 이미 시작된 지 20년이 넘어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추진하고 있는 곳들까지 보게 되면 여기 완공까지는 지금으로부터도 20년이 더 걸릴 게 눈에 보여요. 네, 예. 그러면 이게 순환 방식의 현실인데 근데 이런 것들은 눈 감고 귀 닫고 우리 순환 방식은 필요합니다라고 해버리면 진짜 극단적으로 분당 신도시에서 선도직으로 가는 곳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늦어질 수는 있어도 어떻게는 가겠죠. 그 싸우고 다음 먹고 지지고 문제다. 해도. 그런데 그 내가 번호표를 순번을 그래도 그 다음 번호를 뽑았으면 모르겠는데 그 다음으로 밀리게 되면 하세월이라는 거죠. 내 생에 입주를 못할 수도 있다라는 문제가 순환 있는 방식이라는 게 앞에 있는 분이 화장실에서 나와야 뒤에 있는 분이 들어가는 구조 때문에 여유 있는 화장실 칸이 있는 게 아니라서 주변에도 또 주변 허허벌판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순환 방식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뭐 어디 대체 주택들 이주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이주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너네들 사이로 왔다 갔다 해라가 일단은 플랜이니까 이게 계획인가 아니면 계획을 만들기는 어려우니까 사실상 이주 대책 우리 못 만들 거라는 걸 시인하고서 그런데 또 이주 대란 비판은 있으니 그냥 너네들 알아서 해라에 가까운 건가?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최초에 일기신도시 뭐 계획을 발표할 때 이런 거 있으니까 근처에 이주 단지를 별도로 만들 거다. 그렇게 계획을 발표했었고, 근데 최근 뉴스에는 근데 이주 단지를 만들 건지 말 건지를 주변 주민들에게 뭐 여론 조사를 하겠다고 약간 뒤로 물러서는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으면 이주단지를 좀 만들어는 게 먼저 않냐. 원래 공사 시작할 때는 화장실부터 한바식당부터 짓잖아요. 어디 가서 밥 먹어. 일단은 인부들 오면 숙소, 화장실, 식당은 먼저 짓고 시작해야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안 하죠? 그러니까요. 최근에 또 기사를 이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왔는데 그게 어떤 사항이냐? 우선은 2023년도 1월 10일자로 부동산 대책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기 신도시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은 아마 놓쳤을 테지만 여기 보다 보면 이주 대책이 있었어요. 예. 일기 신도시 이주 대책을 2025년부터 바로 내년이죠. 네. 내년부터 일기 신도시별로 즉 아까 5기 신도시 예. 일산, 분당, 삼본, 평촌, 중동 이렇게 5개 신도시별로 하나 이상의 이주 단지를 우선적으로 조성하겠다라는 발표를 이미 했었습니다. 사실 예. 이런 대책은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 기사를 살펴보게 되면 분당, 일산 주민들이 이주 단지를 또 싫어한대요. 왜? 뭐 왜인지는 또 한번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프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은 철회 주민 의견을 먼저 설문조사부터 하겠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일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이주단지 조성을 하게 되면 주변에 주택 공급이 또 늘어나잖아요. 입주 후 집값이 집값이 안 오른다. 걱정된다. 공급이 안 그래도 공급 많아서 특히 일산 주민들은 주변에 공급이 많아서 서운한 상황들이 많은데 여기서 공급을 또 이주단지를 조성하기 또 공급을 늘리면 어떡하겠냐라는 얘기를 쓰고 또 뭐 약간 임대주택형 이주단지라는 것 자체가 우리 보고 그런데 가라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나 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주민 설문하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2025년도 조성은 요원해지겠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 내부적으로 순환 방식만 돌리겠다라고 하게 되면 야 이거는 사실 대책이 없으니까 포기한 게 아니냐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진실은 저 너머에 있는데 이거 카더라인데 이게 뭐냐 이주단지를 철회한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예. 이게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이게 철회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유가 뭘까? 가장 먼저 떠오른 게 주민들이 반대를 했었나가 가장 먼저 떠올랐거든요. 기사를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이제 막 네이버도 그렇고 구글로도 검색해보고 했는데 분당 주민들이 이주단지 반대 막 이런 기사를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자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니 이게 이주단지 철회 계획은 일단 나왔는데 이주단지 선정하겠다고 발표한 적도 없었고 일단 주민들이 먼저 나서서 이주단지 반대 임대주택 더 그만 지어라 라고 한 것도 없고 뭘까요? 라고 하니까 얘기한 것 중 하나가 이게 진실은 저 너머에 있겠지만 사실상 국토부가 이게 주민들이 이주단지 반대에 따라오는 핑계에 불과하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안 하고 싶다 이주단지를 안 만들고 싶다. 그래서 주민들 핑계를 댄다. 그렇죠. 왜냐하면 막상 만들려고 보니까 돈도 많이 들고. 솔직히 분당, 일산 일산은 있을 수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돈이 많이 들고요. 나라 돈으로 지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빈 땅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이주단지 만들려고 주변에 어디 그냥 논밭도 수용해가지고 지을 건가요? 아니면 대장동을 그래서 그렇게 써먹었어야 되는 건데 말이지. 그쵸. 일산 주변에는 사실은 좀 있잖아요. 3기 신도시도 그렇죠, 들어올 거 있죠. 있고 그 조절해서 좀 쓰면 되는데 사실은 분당 근처가 잘 없어요. 그 제일 인구수도 많고 그런데 산본 평촌 저기도 걱정이고 그쵸. 주변에 다 산인데 어디다 이주단지를 만듭니까? 근처에. 안 그래도 위성 지도를 좀 가져와 보았는데 분당 신도시잖아요. 주변에 사실 없어요. 산밖에 없어. 그래서 이미 벌써 몇 년 지난 얘기지만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었을 때 상기 신도시를 발표했을 때 어떤 기자가 백브리핑에서 그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상기 신도시 면면을 보니까 다 동쪽에 있고 서측에 있고 그러는데 이거 강남 집값 잡기에는 역부족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그 유명한 명언이 이때 나왔죠. 강남이 좋습니까? 라고 했었던 명언이 있었는데 그걸로 비판을 받았지만 사실상 국토부 입장에서도 이거는 가불기였던 거죠. 뭐냐면
분당이나 뭐 강남 주변에 신도시 지정하고 싶어도 없어, 지정할 없어.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아마 국공유지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국공유지를 긁어 모아서 지어봤자 얼마나 지어지느냐. 그 지을 수 있는 용도 변경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한 LH도 맨날 적자인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분명 항상 그렇잖아요. 이런 뭔가 유보 토지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뭐 주택 짓겠다면 주민이 또 반대하죠. 야, 그렇죠, 거기에다가 공공시설 지어야지. 그 막말로 여기 우리 딱 공원 하나 있잖아요. 일시적으로 이 공원 일부를 헐어가지고 임대 활동공원. 순환 방식을 할 수 있게 아파트 짓겠습니다 하면 또 난리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없는 거고 평촌도 주변 보면 없습니다. 보면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은데라고 하면 그 유명한 지식정보타운 일명 지정타 여기 일반 분양 다 했잖아요. 그럼 여기 일반 분양 다 했는데 여기다 뭐 또 순환 방식 하려고 뭐 넣을 땅도 없고 그나마 일산 주변은 논밭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일산 주변. 한강 앞쪽 한강변 그 고수부지가 지금 다 그 비무장지대로 되어 있어서 저거 내가 옛날에 한 10년쯤 전에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일산 그러니까 앞쪽으로는 거기는 한강변인데 아파트를 다들 안 짓고 있지 뒤로 물러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산은 한강뷰 아파트가 없다고요. 없죠. 아주 높은 뭐 요진 ICT 뭐 이런 거 아니면 왜 일산은 아파트를 저렇게 들여서 지었을까? 그때 그 당시에 그 정부 고위 관계자가 설명해 준 바는 북한에서 무슨 그 급변 사태가 벌어지면 네. 북한 주민들이 그냥 떼지어서 밥 배고프고 막 그러니까 남쪽으로 밀고 내려올 수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뭐 사살을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 들어오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 어디서 자? 그래서 단체로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곳이 필요하다. 난민 캠프 만들 수 있는 그런 땅을? 거죠. 그런 거. 그 얘기는 처음 그래서 그 땅을 대부분 비워놨다는 거예요. 일부러. 이건 우리 한반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급변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산이 그 동네로 그렇게 된 거라고 그렇게. 그러니 일산 신도시가 군사 계획을 고려해서 설계했다라는 것까지는 유명한 일화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까지는 아파트에서 총도 그렇네요. 쏠 수 있게 하기도 네. 하고 뭐 그건 있는데 몰라. 그래도 일산 신도시 잠깐 재건축하는 한 10년 동안 거기에다가 이주단지 지어놓고 부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아파트 그렇죠. 지어놨으니. 그래서 뭐 땅이 그래도 일산 근처에는 좀 있죠. 그래도 그렇죠. 양옆으로.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산 주민들은 진짜 화가 낼 수는 있겠죠. 그 진짜 사실 일산이야말로 상기 신도시 중에서 창릉만 하더라도 38,000세대니까 그쪽으로 이주도 할 수도 있는데 주변에 또 짓겠다라고 하면 뭐 하는 짓이냐 라는 이야기가 할 수 있는데 사실 제가 다른 데들 다 가져오진 않았지만 사실 일산 주변만 농지가 좀 있을 뿐이지 다른 데는 빈 땅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디 지을 데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비판 기사가 나오는 거죠. 아니 물론 계획대로 된다라는 전제 조건 하이지만 매년 2만에서 3만 세 가구가 이주를 한다는데 이게 재건축 가능하겠냐? 그러면 그러니까 발언들이 조금씩 바뀌는 거죠. 맨 처음에는 신도시별로 한 곳 이상 이주단지 선 조성하겠다라고 2024년 초에는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선정 작업 진행하겠다라고 하다가 인허가 물량을 관리하고 이주 시기 분산을 추진하면서 뭔가 계획을 다시 좀 해보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게 국토부 입장에서도 이게 벌써 몇 년 동안 얘기가 나온 건데 조사 안 해봤겠어요? 보니까 현실적으로 땅도 없고 예산도 들어가고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분명 거기 뭐 또 해줘도 또 싫다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전 그래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싫은 사람은 안 들어가면 되는 거고 좋은 사람은 들어가면 되는 거고 라고 보는 건데 근데 이렇게 먼저 주민 의견 수렴하겠다라고 한 거는 일단은 실제로 뭐 선도지구가 될 것 같은 단지들 중심적으로 간담회 정도는 했대요. 그러면 거기 있었던 주민들 중에서 국토부가 설명 거짓말 했겠습니까? 거기 있는 주민들 중에서 이주 뭐 단지 그 싫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긴 했겠죠. 근데 일부 주민들이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옳다구나. 옳다구나. 아우 주민들 반대가 있네요. 울고 싶을 때 뺨 때려줬다. 어우 좋다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해 보겠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냐라는 카더라도 있습니다. 근데 저건 반대하기에는 너무 한가한 명분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변에 이주단지가 있으면 나중에는 그 이주단지가
그 동네 아파트의 경쟁 아파트가 되긴 하겠죠.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이주단지 없으면 재건축이 안 될 텐데 어디 가서 사시려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한다라고 했을 때부터 이게 5대 신도시가 있는 지자체장들도 이주단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처음부터 말들을 했었고요. 이런 언론의 이제 언론 및 학계의 비판으로 인하여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만들 때도 이주 대책을 수립하도록 이미 법에는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이주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사람이 시도지사거든요. 아, 그런데 그럼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게 시장이 이주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성남시장이에요. 내가 이주 대책을 제2의 대장동을 만들어서 거기다 몰아 넣어야겠다 이럴 수 있을까요? 일단은 땅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없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 단위로는 할 수가 없고 이거는 사실 뭐 더 넘어가면 도지사 그리고 사실 도지사 입장에서도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땅이 아니라 사실 국공유지들도 빌려야 될 거고 그렇죠. 이거를 LH나 예산들도 필요할 거고 사실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선이 아득히 넘어갑니다. 그렇죠. 경계를 넘어가야 될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국토부 차원에서 필요한데 근데 이제 국토부는 이거 법은 만들어 놨지만 막상 보니까 아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거는 이래서 비판받고 하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또 그렇다고 알아서 해라라고 하면 비판을 또 받을 거잖아요. 이주 분명 전세 대란을 국토부가 손 놓았다 하니까 순환 방식을 하세요라고 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우려들이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일산 근처에 창릉 신도시라고 있잖아요. 네. 거기는 일반 분양이 이미 다 된 겁니까? 지금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선분양 한 게 있긴 하지만 전체 물량에서 얼마 안 됩니다. 그 가구 수가 많이 들어가나요? 거기를 어떤 분께서는 박합수 박사님이에요. 네. 3기 신도시를 지금 계획만 잡아놓고 있고 일부 분양을 했는데 근데 거기는 때려 지으면 되잖아요. 이제 허허벌판이니까. 1기 신도시 재건축보다는 그게 빨리 진도 나갈 거라고요. 맘만 먹으면. 근데 그거 할 때 녹지율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좀 용적률을 더 많이 해서 더 많이 하자. 어차피 아파트 새로 지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근처에 이주단지로 삼으면 일단 상능 신도시를 더 빡빡하게 지으면 일산 재건축할 때 거기 있는 분들 거기 옮겨가서 살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일산 재건축해서 많이 올라가면 뭐 서울에 있는 신혼부부들 일산 집값 사면 그쪽으로 좀 빠져나가겠죠 더. 알아서 채워주면 또 서울에도 또 빈집들 생기면 분당 재건축할 때 분당에 사시는 분들 잠깐 또 서울에 와서 세입자 하다 살면 좀 불편해도 그게 가능해진다. 네. 그런데 분당은 옆에다 또 짓고 뭐 저 이주단지 짓고 일산 옆에다 또 이주단지 짓고 하려면 안 된다는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군요. 그래서 빨리 창릉 신도시부터 빨리 진도 빼라.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하거든요. 왜냐면 사실 그렇게 대규모로 이주단지를 하려 했을 때 국공유지에다 수용하려고 했을 때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상기 신도시를 보게 되면 사실 당장 분당 평촌은 어디서 수용할 수 있을까가 우려긴 하지만 일단은 그래도 뭐 다른 데들 하다못해 대표인 게 일산 같은 경우는 고향 창릉이 38,000세대니까 여기서 예. 수용이 가능하겠죠. 예. 그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 건데 근데 다른 데들도 예를 들어 분당 사람들이 교산 나 안 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건 돈 있으면 좀 더 좋은 데로 가는 거고 가고 싶다는 사람들한테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 보는데 이것도 저는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 보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LH도 이런 상기 신도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일단 예산을 선투입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당장은 적자로 출발하다가 민간 시행사들한테 이제 토지를 갖다가 분양을 하면서 자금을 회수를 해야 되는 사업인데 예. 그런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택지를 빼겠냐라는 거죠. 분양 택지를 빼버리면 LH 부채가 또 가중되는 거고 또 상기 신도시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분양 물량이 주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거꾸로 임대주택 물량을 뺀다 라고 하게 되면 누군가는 또 그러겠죠. 저기는 진짜 서민들이 살아야 될 사람들이 들어가야 될 곳을 왜 빼냐? 왜 그 분당 사람들이 돈 많은데 니들 알아서 살 것이지 그 사람들한테 왜 특혜를 주느냐 라고 분명 또 트집을 잡는 사람이 그래서 등장할 수 기존 있습니다. 계획보다 가구 수를 더 넣어라.
삼기 신도시에 네. 뭐 넓은 공원 해놨으면 반토막만 내고 아파트 집 아니 공원은 바로 그냥 집 앞이 공원인 것입니다. 그 뭐 어디 분당도 율동공원 있고 일산도 호수공원 있어서 좋긴 좋은데 그 동네 사람들 걸어서 가는 사람들 거 공원이지 중간중간에 공원을 박아놔야지 뭐 그렇게 커다랗게 2만 평짜리 만들어 놓고 다 합치면 녹지율 높아요. 이거는 옛날 개념이다. 뭐 그런 얘기 하시더군요. 뭐 어쨌든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아니면 또 당장 구성남 얘기도 했었으니까 뭐 주변에 성남시 내에서도 재개발 재건축하는 곳들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임대주택들을 갖다가 조금 이주단지로 갖다가 키핑을 해놨다가 그 사람들 수용한다든가 이런 것도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쉽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보려면. 들어가면 법도 바꿔야 되고 이런 부분들 예산들 진짜 서민들은 그럼 어떻게 하냐 비판들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 분명 이 영상이 올라갔을 때 댓글로도 야, 그 순환 방식 당연히 해야지라는 댓글이 분명 달릴 거예요. 그런 일기 신도시를 지금도 특혜인데 이 사람들한테 더 특혜를 주라고? 라고 하면 또 분명 또 너 일기 신도시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참고로 저는 없어요. 잘 되기를 바라는 차원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지만 저는 진짜 특혜 시비가 붙더라도 빨리빨리 해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가 특혜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일기 신도시 주민들한테 이주 대책을 마련한 것 자체를 불편하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왜 니들만? 그렇죠. 왜냐면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할 때 이주단지 조성해 준 적 있어? 그러니까 왜 분당, 일산, 일기 신도시 주민들만 별도로 이주 단지를 지어주냐 나라 돈으로? 그렇죠. 그런 게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분들이 집이 없어서 서울로 몰려들면 서울의 서민들만 힘들어질 텐데 그분들이 그 동네에서 살아주는 게 온 나라가 편안한 거를 몰라요?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왜? 저는 왜냐면 아까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진짜 서민들도 있는데 진짜 돈이 없는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에다가 분당 사람들을 먼저 수용한다라고 하면 분당 사람이 돈이 없어? 왜 진짜 사회에 이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그 사람들을 먼저 집어넣냐?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돈이 그렇게 많냐? 라는 얘기. 금융 지원을 해준다라고 해도 분명 누군가는 비판을 할 수도 공짜로 있을 살게 겁니다. 해주려는 건 아니고 집을 그렇죠. 지어놓고 저렴하게 살 수 주변 있게 월세, 하겠죠. 주변 전세로 하면 그러면 알아서 그 전세값 내고 사시는 거죠, 당연히. 뭐 일기 신도시 주민들이니까 뭐 월세나 전세를 주변 시세에 반값에 해줄 필요까지는 없고 지어주기만 하면 알아서 자연스럽게 시세가 형성되고 그게 없으면 이제 시세가 막 분출하면서 난리가 나니까 그러는 거겠죠. 그걸 뭐 굳이 싸게 줄 필요까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답답하긴 한데 아마 듣는 분들도 이제 각자 판단은 하실 거예요. 뭐 그게 맞다. 일기신도시 특혜 주면 안 된다. 아니면 그렇게라도 동시다발적으로 빠르게 정비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그러면 야 너는 비판만 하지 말고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차라리 이렇게 순환 방식은 사실 대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오히려 하지 말아야 될 그냥 오히려 최악의 수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차라리 어떻게 하냐? 그냥 동의율 나온 데를 다 지정해 주라고도 저는 극단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예를 들어서 일괄 재건축인가요? 알아서 집단적으로 지금 나눠서 1반부터 5반까지 있는데 한 반씩 재건축할 거야. 2반 다 끝날 때까지 3반, 4반, 5반은 기다려. 이거 하는 것도 지금 밀려서 못 하는 걸 1, 2, 3, 4, 5 다 터주고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이러라고요? 네, 저는 오히려 무대책보다는 그런 순환 방식을 도입할 바에는 차라리 알아서 해라. 진짜 너네들 뭐 이주 대책이 뭐고 알아서 돈 있는 대로 이주를 하고 동시다발적 이주를 하든 말든 그렇게 해라라고 풀어놓는 것도 오히려 시장 논리대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누군가 비판을 야, 저 김재경 소장 저 인간이 전세 대란을 조장하려고 지금 그러는구나. 또 집값 올라가라고 뭐 일기신들이 또 재건축 투기하라고 이러는 거가 아니라 자, 한번 표를 볼게요. 네. 이 자료가 서울시에 있는 뉴타운 지구만 표시한 겁니다. 네. 재건축은 표시도 안 했고요. 여기서도 뉴타운이 아닌 재개발들은 또 뺐어요. 좀 커다란 대형 재개발만 넣었다는 얘기네요. 그쵸. 예.
광의로 움직이는 뉴타운 지구들만, 즉 재정비 촉진 구역들만 표시를 한 건데 어마어마하게 많죠. 아마 눈에 띄는 구역들이 있을 거예요. 보면 이제 입주한 곳들, 예를 들어 왕십 뉴타운은 다 입주를 했지만 이문희경 뉴타운은 입주한 곳 있고 이제 곧 입주하는 곳도 있고 이제 관리처분 받은 데도 있고 한남 뉴타운 이런 데는 아직도 멀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갔다가 정말 많이 있는데 여기 있는 뉴타운 지역들이 다 언제 지정됐냐면 2000년대 초중반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아니고 이명박 전 서울시장 그렇죠. 시절이 등장하는데 1기 시범 뉴타운을 2002년도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2002년, 2005년 이렇게 쭉쭉 지정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지정하고서 보면 해제된 곳들도 정말 많았고요. 그렇죠. 사업성 안 나오고 주민들 반대 심한 데는 해제될 곳 해제되고 갈 곳은 가고 여기서도 사업 지연되다가 멈춰 있다가 나중에 진행되는 데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결과론적으로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지정은 해줬지만 어쨌든 사업성 안 나와서 멈추든 아니면 기부 채납 때문에 싸우든 알아서 순환 방식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도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알아서들 살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분은 경기도 광주로 넘어갈 거고 일부는 그럼 경기도 광주에서도 밀리는 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또 뒤로 밀리고. 그럼 또 원주로 갈 거고 하면서 알아서 퍼지겠죠. 시골에 빈집도 있고 안 그러면 시골 여기저기 빌라를 누가 짓겠죠. 알아서. 그런데 그렇게 도미노 일어날 거 뻔히 알면서 대책을 안 세우면 물론 그렇다고 사람 죽기야 하겠습니까마는 그 와중에서 결국은 서민들이 찌부된다고요. 아니 분당에 있는 분들이 대체단지 안 만들어 놓다고 해서 어디 이사 갈 데 없겠습니까? 결국은 돈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당에 있는 분들 재건축하는데 이주단지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떡하냐라고 하는 게 분당 구민들 걱정해서가 아니라 이분들은 소득 좀 있는 분들이니까 어디든 나가서 하겠으나 그럼 그분들이 사는 바람에 거기서 살려고 준비하고 살던 분들은 어딘가로 쫓겨날 거 아니겠어요. 그분들 위해서 지금 분당 이주단지 만들려고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없으면 어딘 가겠죠. 탈북도 하는 마당에 어떻게든 못 하겠습니까? 사람 죽기 하겠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얼마나 힘들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걸 시장 원리에 그냥 맡기자고 그러면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제가 설명한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시장 원리라고 표현은 했지만 아까 말한 건 순환 방식이 도입될 바에는 차라리 동시다발적으로 하자는 얘기였고, 아까 뉴타운 얘기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뉴타운처럼 동시다발적, 예를 들어 분당이에요. 분당에 동시다발적으로 다 지정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동일 모인 데들은 시범이 됐든 아니면 순회역 쪽이 됐든 다 정자역 쪽이든 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곳들 다 지정해줬다. 그러면 얘네들 다 동시다발적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여기들도 분명 나중에 우려되는 것 중 하나가 여기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하는데 사실 일전에 3프로TV에서도 얘기했었던 게 이게 종상향을 해준다고 하거든요. 근데 종상향을 한다 하더라도 그때도 짧게 얘기하면 기준 허용 상한 용적률 3종 체계가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린 거 아주 짧게 요약하면 기준 용적률 원래 내 거, 허용 용적률은 조금 요력하면 받을 수 있는 거, 상한 용적률은 일단 내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공공기업, 기부채납, 임대주택 등을 해야지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부 채납을 하게 됐을 때 이 산식인데 용적률이 높아져도 실질적인 연면적은 아주 천천히 올라가요. 왜냐? 땅이 줄어들게 되면 뺏긴 땅 이후의 면적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용적률을 아무리 500%를 늘려준다 하더라도 내가 토지 10% 기부 채납한다, 20% 기부 채납을 한다 라고 하면 이제 실질적인 용적률은 줄어드는 거죠. 물론 이것도 좋아지긴 합니다. 사업성 개선은 되는 건 맞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이나믹한 개선이 되지 않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사항들은 이미 또 나온 게 인프라 부족이 분명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정부의 일기 신도시 예상도도 보다 보면 역세권 주변에는 아무래도 이제 업무 지역도 좀 더 추가하고 이제 상업시설도 넣고 공공시설도 넣고 학교도 증축을 하고 이런 계획들이 이제 청사진에는 있어요. 예시에. 저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학교를 증축하려면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는 헐고 학교 운동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그분들은 그럼 내 땅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만큼 땅이 줄어들면 용적률이 또 주는 건 거죠.
즉 기부 체납으로 토지를 내야 되는 건데,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여의도 같은 경우도 용적률을 상업지역으로 종상을 해주겠다 하지만 예. 막상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기부 체납 때문에 싸우고 있거든요, 서울시랑.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 용적률 주겠다라고 하면 다 땡큐인 줄 아는데 사실 사업성이 개선되는 건 맞지만 실질적으로 공짜가 아니란 거죠. 기부 체납에 대한 대가로 용적률을 높여주는 건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람들이 다 지금은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럼 막상 선도지구 지정이 돼도 차 떼고 포 떼고 그래서 내 분담금이 얼마야? 라고 했는데 3억이 예를 들어 나왔어요. 그러면 3억이 누군가는 낼만 하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네. 인센티브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우리는 환급 받을 거나 아니면 분담금이 없을 줄 알았더니 계산 다시 해보자. 이게 뭐야? 하고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기부 체납하고 뭐하고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분명 주민들 내부적으로도 분명 나는 이 기부 체납 못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럼 다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우선은 먼저 지정해주고 예. 뭐 평촌이 됐든 분당이 됐든 먼저 가고 싶다는 데들, 근데 우리는 빨리 가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인지하는 조합들은 예. 우리는 그래도 내줄 거 내주고 취할 취합시다. 기부 체납 정부가 원하는 대로 20%든 해줍시다 라고 하는 단체가 있으면 정부가 이뻐해주면서 여기는 인허가를 빨리 해주겠죠. 알아서 순환이 된다는 말씀이신 그쵸? 거죠. 그렇게 되면 어차피 동시다발적으로 해줘도 순환이 될 것 같은데, 알아서 순환이 된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첫 단지로 갖다가 순차적으로 하게 되면 첫 단지에서부터 첫 단추를 잘못 깼어요. 첫 단지에서부터 엎어지고 있어. 그러면 뒤에 있는 애들은 알겠어. 어떻게 되겠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예를 있다는 들면 겁니다. 하숙집에서 20명 학생을 아침밥 먹이려면 네. 야 A방부터 다 들어와서 아침 먹어 이게 아니라 그렇죠. 먹고 싶은 야 사람 일어난 놈들부터 빨리 알아서 와서 먹어 하면 일어났다가 나 늦었네 싶으면 조금 기다렸다 오고 알아서 하는 거지. 그렇죠. 그걸 A방 다 먹고 난 다음에 B방 먹고 이렇게 순환식으로 식사하면 B방에서 늦게 일어난 놈 있으면 다 또 그날 다 늦고 이런다는 얘기네요. 그죠?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되는 놈들 알아서 먼저 하면 그게 제일 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다. 네. 그런데 저 오늘 잠깐 말씀드렸던 그 일기 신도시는 가구 수가 늘어나는 바람에 학교도 더 필요하고 병원도 더 필요하고 도로도 더 필요하고 소방서도 더 지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도시 설계를 다시 해야 돼. 도로도 다시 놔야 될지도 몰라 하던 얘기는 다 끝난 얘기예요. 그냥 그때 한참 집값 오를 때라서 지금 당장은 일기 신도시 재건축 안 돼라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했던 거예요? 아닙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물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일단은 다들 인프라 포화 문제를 다들 지적하다 보니까 예. 이런 부분들 그 신도시별로 이제 뭐 PM으로 갖다가 무슨 뭐 그 교수님들도 선정하고 뭐 마스터 플랜 만들겠다 이러고는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청사진을 먼저 발표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청사진이 2025년도에는 발표한다 하니까 그 계획이 진짜 전체적인 신도시에 대한 밑바탕부터 다시 그리는 건지 알고 보니까 그 일부 지역들만 그냥 부분별로 뭐 하는 건지는 그때 뚜껑을 열어보면 알 수 아직 있겠죠. 모른다. 네. 그러니까 청사진을 그리려면 지금은 아파트 단지지만 이제 병원이 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럴 텐데 다들 자기 아파트 단지는 다 그대로 살아남는다고 생각하고 신청서 내가 되니까 그러면 그렇게 돌아갈 거면 이제 청사진 못 만드는 거죠. 분당도 시범 단지가 이번에 니네 해라고 하면 그 동네는 다시 설계 못 하잖아요. 그럼 다시 설계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청사진 먼저 내놓고 난 다음에 니네들은 여기는 이 아파트는 없어지는 거야. 공원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대신 너희들은 요 땅 줄 거야. 뭐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 해야죠. 그게 청사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맞습니다. 이 프로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신 것처럼 원래는 그러면 기본 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이 기본 계획에 맞춰서 우리는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원래 정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예. 그 기본 계획에 맞춰가지고 그 정비 계획을 수립한 단지들한테 그래 너네 인허가 해줄게. 그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건데 네. 근데 누가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은 뭔진 모르지만 빨리 선착순 번호표 뭔지 누구야? 모르지만 이러고 선착순? 있는 거다. 일단부터 일단부터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로 잘 진행되기를 너무나도 바라는 사람이긴 하지만 야. 사실 이대로 가게 되면 주민들 중에서는 내생에 입주 못하는 주민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우려되는데 이걸 아무도 지적을 안 해서 오늘 이 시간
말씀하러 나왔습니다. 야, 시간 한참 걸릴 것이다. 그러면 이런 예상이 맞는다고 치면 그 시나리오를 아이디어를 투자에 접목하면 그럼 뭘 사고 뭘 팔고 뭘 안 사고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좀 조심스럽지만 예. 진짜 선도지구 되는 곳들은 일단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가겠죠. 근데 이게 선도지구 지정이 됐을 때도 진짜 그게 특혜일지는 한번 까봐야 됩니다. 말한 것처럼 과도한 기부 체납 때문에 답이 안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진짜 정답은 무엇이냐? 사실 분당에 보다 보면 일산도 그렇고 대지 지분이 되게 넓은 단지들이 있어요. 대형 네. 평수 위주로 있는 데들. 이런 데는 어차피 이런 인센티브를 안 받아도 사업성이 나오는 단지들이거든요. 네. 이런 곳들은 가겠죠. 얘도 번호표에 뽑혔으면 모르겠는데 번호표에 안 뽑혔어요. 네. 그러면 굳이 이렇게 광역으로 할 필요 있나? 우리 단지만 재건축 추진하자. 그것도 정부에서는 허용한다는 뜻입니까? 아직 그런 얘기는 안 하긴 했는데 그죠? 그래서 막상 보면 막을 수도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걸 또 막겠다는 얘기는 또 없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갈 수 있는 데들이라도 먼저 갈 수 있는 곳들 어쨌든 사업성 사업성이 나오는 나오는 곳들 대지 지분 많은 곳. 그런데 이거는 정답을 알려줘도 여러분들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그런 단지들 이미 비싸요. 그렇겠죠. 네. 그 신도시들 외곽에 보면 빌라 지으라고 지구 단위 계획 만들어서 길 건너면 막 20층 아파트인데 여기는 4층짜리 빌라에 있는 용적률 엄청 낮은 곳들이 있어요. 거기는 재건축하고 나도 또 빌라일까요? 아니면 지금 안 그래도 이주 단지 모자르고 순환 건축 그 재건축한다 그러는데 그럼 거기부터 밀고 20층 아파트 올려주면 원주민들 들어와 봐도 18층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데부터 먼저 하는 게 이주 계획상 유리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가 돈 되는 곳 되지 않을까요? 일산도 주변에 뭐 밤가시 마을 이런 데 보면 다 낮은 빌라들인데 거기 사실 아파트 단지 지으면 안 되는 이유가 단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죠. 지구 단위 계획이 도시계획 그렇다 뿐이지. 차원에서 일종 주거 지역으로 묶어놓은 그렇습니다. 곳들이 예.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도 재개발되지 않을까요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딱히 없고 그러고 또 그거를 저는 그쪽들도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역시 동시 개발로 가야지. 야, 우리 여기 5층짜리를 30층으로 만들었으니까 여길 또 이주 단지를 써야지라고 하는 순간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애들은 또 다 밀릴 수 있다. 안 하겠죠. 그러니까 거기 30층으로 짓습니다라고 국토부가 발표하면 당연히 비싸진 다음이니까 우리는 여기 모여서 지금 이 고민할 필요 없는 거니까 사실은 이게 흘러가는 걸 보면서 여기는 저렇게 될 수밖에 없겠네. 그럼 저기는 당연히 뭐 높여질 수밖에 없겠네. 뭐 아니면 안 되겠네. 어떤 식이든지 예측을 해야 우리가 투자를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예측을 좀 해주세요. 리스크는 있겠으나 알아서 걸러들을 테니.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저층 단지를 재개발한다라는 얘기는 없긴 해요. 네. 너무 위화할 정도로 사실 거길 개발하려는 압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도 네. 이상할 정도로 보도 자료들 잘 살펴보면 그런 내용들은 없긴 해요. 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되기는 어렵겠지만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집값도 올라가고 뭐 이주 대책도 필요하고 그렇다 보면 언젠가는 결국 재개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 언젠가가 언젠가인 게 포인트긴 하죠. 저는 신도시들 재건축 시작하고 하면 거기부터 먼저 재개발 시작할 것 같아. 시작하라고 할 것 같은데요. 내가 국토부 담당자면 거기부터 지어야 짓고 났을 때 빈집이 더 많이 생길 것이고 그래야 원활하게 돌아가지. 지금 도심에 있는 20층짜리 아파트 지어서 25층 만들어 봐야 여유 주택이 몇 개나 더 생깁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프로님을 국토부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시죠. 최종으로. 연봉 안 맞는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제가 아침 저녁으로 투잡을 하는 이유가 지금 파급비 많이 들어서 그런데. 알겠습니다. 네. 그게 왜냐면 우리가 한 20년쯤 전에요. 잠실 주공아파트 성내역 잠실역 근처에 30년쯤 전에는 30년도 안 됐죠. 반포 주공아파트. 네. 지금 생각하면 당연히 그거 돈 되는 아파트들이에요. 서울 시내에 요지에 있는 5층짜리 주공 아파트들을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역사적으로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여기를 부수면 높은 아파트가 될 수 있다는 상상을 못해서 그냥 헐값에 팔고 나가고 그랬다가 어라 하면서 확 오른 거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이거 다시 짓는다는 걸 뭘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하다가 혹시라도 주변의 저층 단지들이 이렇게 되지는 않을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물론 시나리오. 그 과정에서 특혜니까 기부채나 패라 별소리를 다 하겠으나 거기가 빨리 빠져줘야 재건축이 돌아가는데 기부채나 비율 가지고 서로 싸우기 시작하면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런 정부도 얘 딱 그래 떡 먹어라 하고 주고 빨리 끝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없습니다. 밤가시 마을에 빌라 있는 거 아닌데 자꾸 그런 생각은 들더군요. 전혀 아니라는 표정. 앞으로 조심해라. 김재경 소장님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고민들이 있다. 투미부동산의 김재경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